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 어제는 친박계 홍문종 의원 만나봤죠. 오늘은 중립 단일 후보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단일 후보로 선출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게 축하 너무 많이 받아갖고요. 네. 제가 꼭 원내대표가 된 그런 특강마저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중립 단일 후보로 선출되신 만큼 책임감이 더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나흘 뒤에 열리는 경선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번 그 원내대표는 내년 또 12월 중순. 네. 그래서 내년 그 예산안 통과까지 그 책임이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문재인 정부가 이제 5, 6개월 됐는데 그동안에 벌인 여러 가지 좌파적인 정책이라든지 네. 정치. 그걸 볼 때 내년은 더 심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내년 지방선거에 만약에 이 정부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힘이 빠지는 것이고 네. 혹은 그걸 잘 치러내더라도 내년이 넘어가면은 시기적으로 봐서도 레임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럴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좌파 세상을 위한 예. 아주 그것이 극에 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단히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감하고 대범한 네. 그런 원내대표가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패싱 현상이 지적됐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패싱도 글쎄요. 어떤 의미에서는 패싱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번 저희가 패싱 당했다면은 그것은 야합에 의한 따돌림이죠. 그렇게 보세요. 저희들이 있어갖고는 예산을 네. 우리 민주당이 생각하는 청와대가 생각하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예산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당과의 어떤 서로 손익계산을 해서 형님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렇게 누님 좋고 뭐 이런 거지 저희가 패싱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원내 전략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진짜 그래서 총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 수적인 열세는 이건 물리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네.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당마저도 야당임을 버리고 네.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이라든지 어떤 자신 당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당과 숫자를 합친다면은 저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러자면은 과거의 야당처럼 정말 장외로 나가서 네. 국민에게 직접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아쉽고 서운하게도 네. 요즘 언론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사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안 처리 후폭풍으로 지금 강한 원내대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방송인으로서 부드러운 이미지가 강하셨는데 강한 대여 투쟁력 어떻게 발휘할 계획이십니까?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완력으로 또 뭐 힘으로 뭐 여당을 밀어붙인다. 옛날 같으면은 진짜 강한 야당 대표는 단상 정보가 어쩌면 주특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요. 네. 선진화법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지금은 정책을 갖고 정책 대안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국민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만 소수 정당으로서 정말 올바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강약을 저는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네. 이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사학법 투쟁, 네. 국보법 투쟁 뭐 이런 것처럼 장애로 나가야 된다면 이제는 분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장래에서 투쟁한다면 정말 질린다. 자유한국당 정말 질리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구나. 네. 뭐 이런 인상을 줄 정도로 나가야지. 그것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다음 원내대표가 뽑히면 내가 원내 일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홍문종 의원은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지시를 받는 이중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홍준표 대표께서 관여한다는 것은 네. 어찌 당대표가 당을 가장 첫 번째로 대표하는 분이 그 원내 대책이라든지 원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건 아니고 관여한다는 것은 지금의 이제 정우택 대표님의 또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예.
연배도 뭐 비슷하시고 스타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원내에 계시잖아요. 예. 빨리 저는 홍준표 대표가 원내로 들어오셔서 당대표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원내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을 원내대표와 함께 참여하고 조언 주고 이러면서 원만하게 예. 또 어떤 때 투쟁을 할 때는 우리만 합니까? 우리 전국의 당원들도 해야 되고 국민도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선도에는 또 우리 당대표가 쓰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관여하기까지 예전 권위주의 시대에 그야말로 제왕적 통제 시절에 원내 총무로 여기겠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투톱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제 단일 후보로 선출되신 뒤에 홍준표 대표와 친하다고 하셨더라고요. 원래 친합니다. 제가 네. 위원장으로 환노위원장으로 모실 때 환노위원도 했고요. 네. 친하면 견제가 어렵지 않으실까요? 이거는 싸움이라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네. 뭐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고 네. 두 사람이 어떤 뭐 격한 토론이 있을 때는 네. 사실 아랫사람을 좀 조심해야 돼요. 이 동생들은 형님한테 막 얘기할 수 있지만 예. 만약에 제가 홍준표 대표보다 윗사람이라 네. 아마 말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과거에 그렇게 이제 서로 친했던 관계도 있고 형님으로 늘 모시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형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 그분을 그야말로 당에 꼭 서열이 있다면 예. 투톱이지만은 저의 그 윗사람으로서 제가 아주 공손히 대접을 할 것입니다. 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친박 대 중립 대 친홍 이렇게 3자 구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당내 네. 친박이랑 친홍 개파는 어떻게 보세요? 친박 친홍. 네. 그러니까 그 친박 친홍, 친박 친이 뭐 친박 비박 이게 지긋지긋해서 네. 저도 과거 17대 때는 우리 박근혜 대표의 대변인도 했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친박의 그 출신인데 네. 그것이 싫어서 18대, 19대, 20대 지금까지 저는 어느 개파에 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대의 의원들의 네. 그 뜻을 제가 모아서 네. 정말 이제는 양쪽 개파 없이 가운데가 중심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도 정치적으로는 중간층이 주역이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네. 중산층이 늘어날수록 건전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전엔 친박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원내대표 경선이 시작될 무렵보다는 예. 그 양대 세력의 힘은 저는 많이 약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홍문종 의원은 어제 중립 후보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전에 친박이셨던 경험을 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홍문종 의원한테 가끔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네. 제가 친박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아니 친박이지 그러면 근데 왜 나 친박 모임에 한 번도 안 불러줘요. 네, 저는 밀박이 어느새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제 스스로도 어느 세력에 들어가서 그 개파 활동을 하기 싫어했고 네. 과거 17대 때 제가 대변인을 했던 그 이후로 친박이라면 전 분명히 친박입니다. 하지만 최근 뭐 거의 10년 가까이 어느 개파에 속한 적은 없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의원님이 친박이셨던 만큼 친박계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는 지금 뭐 홍문종, 유기준 의원과 막판 단일화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시간적으로는 또 홍문종 선배님도 나름대로 네. 소신을 갖고 나오셨고 또 그분이 믿고 있는 그 세력도 있고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예. 시간적으로 봐도 이제는 조금 늦은 그런 가능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 만약에 대부분이 이번에 이제 3자 대결 정도에서 결선 투표 2명 예.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그것은 뭐 서로 연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아마 그 치동 꼭 이 표현이 참 안 좋은데요. 하여튼 그쪽 후보님 가장 강력하니까 지금 네. 후보님과 조금 덜 강력한 두 후보 간의 네. 어떤 표의 결집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중립 후보 입장에서는 2차 결선 투표가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등이라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중립 후보로 나서신 이유가 개파 청산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당내 화합 보관이 있으십니까?
당내 화합보관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홍준표 대표님 같은 분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분만한 그 어떤 임기응변, 판단력, 정치력, 그리고 기억력, 그분이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다 그냥 그대로 적으면 그게 기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분이 우리 당을 이끌어가서 그건 참으로 좋은데, 근데 이제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기사가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자제해 주시면은 훨씬 더 여유로운 그런 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죠. 네. 답이 된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러닝메이트의 정책위장 후보 발표를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혹시 당내 화합을 위해서 복당파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삼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거기도 제가 타진 한 분이 계시고요. 이미 네. 단일화되기 전에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분은 세 군데서 다 이렇게 이미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프로포즈를 받으셨다고 이게 좀 고사를 하시고. 예. 그분 말고도 오늘 안으로는 아주 정말 저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고 네. 많은 경력이나 경륜을 가신 분으로 지금 얘기는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예. 바른정당 의원들한테 복당 기회를 주는 문제, 지금 홍준표 대표는 옆문, 샘문 열어야 된다고 했고, 홍문종 의원은 뒷문도 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의원님께는 어떠십니까? 그냥 문을 다 없애야죠. 아, 문을 아예 없애자? 네. 네. 누구든 다시 정말 그 보수 대통합이라기보다는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네. 힘을 합친다면은 다 같이 해야죠. 무슨 샘문이 있고 뒷문이 있습니까? 앞문 열어놓고 네. 모두 들어와서 우리가 그냥 하룻밤만 지내면은 지금 들어와 계신 그 탈당했던 복당파 분들도요. 요번 예. 원내대표 경선이 시기적으로 있어서 조금 잡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아무 일 없었던들 네. 서로 배려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문을 없애자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협상에서 캐스팅보트로 존재감을 드러낸 국민의당하고는 앞으로 좀 더 준비된 협상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당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세요? 우리 예산 처리 끝나고 저희가 조금 분노에 가까워서 예. 이제 국민의당은 야당이 아니다 하는 비난도 했습니다만 분명히 그들은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는 것은 정치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은 끝났지만은 앞으로 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지 서비스 산업법이라든지 이런 규제 철폐하는 거라든지 네. 우리 보수 우파 그야말로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 예.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들을 무시하거나 저희가 패싱 당할 정도로 서로 냉각 상태에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산은 예산대로 지나갔고요. 네. 앞으로 국민들을 위한 이 나라 경제를 위한 또 정책과 법률은 정말 그들 손잡고 가야 됩니다. 다시 그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다음 주부터 이제 임시국회가 또 시작이 되고 당장 여야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개혁 민생법안 논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전략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현실적으로 수적으로 116명뿐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법안 등이 통과되려면은 150명이 넘어야 되는데 거기를 위해서는 국민의당과의 덧셈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국민의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좀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개헌하고 선거구제 논의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은 국회의원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그건 통과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물론 국민의 여론이 하도 지대하다면은 저희도 그 여론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의 상태에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서로 약속한 것은 동상이몽일 수가 있고 저희들이 그 개헌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무슨 개혁 입법이니 이런 옷을 입히지 말고 정말 국민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저희가 올 한 해 여러 가지 무역 흑자를 봤다 하지만은 삼성전자 반도체 빼고는 사실은 마이너스 성장에 가까운 그런 정도거든요. 정말 실제적인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를 위해서 국민의당과
한국당 하나로 합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런 생각까지 갖고 계시군요. 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중립 단일 후보로 나서는 한선교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건 아니고 관여한다는 것은 지금의 이제 정우택 대표님의 또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예. 연배도 뭐 비슷하시고 스타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원내에 계시잖아요. 예. 빨리 저는 홍준표 대표가 원내로 들어오셔서 당대표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원내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을 원내 대표와 함께 상의하고 조언 주고 이러면서 원만하게 예. 또 어떨 때 투쟁을 할 때는 우리만 합니까? 우리 전국의 당원들도 해야 되고 국민도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선도에는 또 우리 당대표가 서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관여하겠다지 예전 권위주의 시대에 그야말로 제왕적 현재 시절에 원내 총무로 여기겠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투톱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제 단일 후보로 선출되신 뒤에 홍준표 대표와 친하다고 하셨더라고요. 원래 친합니다. 제가 네. 위원장으로 환노위원장으로 모실 때 환노위원도 했고요. 네. 친하면 견제가 어렵지 않으실까요? 저는 시기적으로 봐서도 레임덕에 들어갈 수 있는 청년은 말이죠. 그렇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좌파 세상을 위한 예. 아주 그것이 크게 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단히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감하고 대범한 네. 그런 원내대표가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패싱 현상이 지적됐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패싱도 글쎄요. 어떤 의미에서는 패싱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번 저희가 패싱 당했다면은 그것은 야합에 의한 따돌림이죠. 그렇게 보세요. 저희들이 있어갖고는 예산을 네. 우리 민주당이 생각하는 청와대가 생각하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예산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당과의 어떤 서로 손익계산을 해서 형님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렇게 누님 좋고 뭐 이런 거지 저희가 패싱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원내 전략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 어제는 친박계 홍문종 의원 만나봤죠. 오늘은 중립 단일 후보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단일 후보로 선출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게 너무 많이 받아갖고요. 네. 제가 꼭 원내대표가 된 그런 착각마저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중립 단일 후보로 선출되신 만큼 책임감이 더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나흘 뒤에 열리는 경선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번 원내대표는 내년 또 12월 중순. 네. 그래서 내년 예산안 통과까지 책임이 쥐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문재인 정부가 이제 5, 6개월 됐는데, 그동안에 벌인 여러 가지 좌파적인 정책이라든지, 네. 정치. 그걸 볼 때 내년은 더 심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내년 지방선거에 만약에 이 정부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힘이 빠지는 것이고, 네. 혹은 그걸 잘 치러내더라도 내년이 넘어가면, 저희가 진짜 그래서 총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 수적인 열세는 이건 물리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네.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당마저도 야당임을 버리고 네.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이라든지 어떤 자신 당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당과 숫자를 합친다면은 저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러자면은 과거의 야당처럼 정말 장외로 나가서 네. 국민에게 직접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아쉽고 서운하게도 네. 요즘 언론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사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안 처리 후폭풍으로 지금 강한 원내대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방송인으로서 부드러운 이미지가 강하셨는데 강한 대여 투쟁력 어떻게 발휘할 계획이십니까?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완력으로 또 힘으로 여당을 밀어붙인다. 옛날 같으면은 진짜 강한 야당 대표는
단상 정보가 어쩌면 주특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요. 네. 선진화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정책을 갖고, 정책 대안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국민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만 소수, 정당으로서, 정말 올바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강약을 저는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네. 이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사학법 투쟁, 네. 국보법 투쟁, 뭐 이런 것처럼 장애로 나가야 된다면 이제는 분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장래에서 투쟁한다면 정말 질린다. 자유한국당 정말 질리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구나. 네. 뭐 이런 인상을 줄 정도로 나가야지. 그것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다음 원내대표가 뽑히면 내가 원내 일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홍문종 의원은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지시를 받는 이중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홍준표 대표께서 관여한다는 것은 네. 어찌 당대표가 당을 가장 첫 번째로 대표하는 분이 그 원내 대책이라든지 원내 돌아가는